또 다른 옵시 팁. 그리고 옵시 팁 중에 하나는 이제 그게 좀 좋아요. 원장님들이 이제 뭐 사형리 갈치나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 수술이나 했을 때 그 나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수처잖아요. 사실 네. 수처할 때 워시를 잘해주면 좀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바늘 그 니들로 한 땀을 따고 반대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핀셋을 갖고 반대쪽 나오는 걸 딱 잡아줘서 딱 당겨주면 되게 네.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 딱 잡을 수 있게 딱 주면은 이렇게 얘 좀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생각되고, 만약에 하악을 하게 되면 하악을 이제 따가지고 그 버컬 플랩을 따고 링구얼 플랩을 딸 때 하악에는 뭐가 있죠? 상악이랑 달리 혀가 있죠. 네. 혀가 있으니까 미로로. 링구얼 플랩을 이렇게 통과시킬 때 안쪽에 혀가 있으니까 혀가 찔리면 아플 수 있으니까 미러로 혀를 약간 리트랙션 시켜주면서 이 링구얼에 딱 니들이 나오면 핀셋으로 딱 집어서 너네만 딱 주면 되게 좋죠. 그렇죠. 되게 좋지.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수처한 다음에 이제 끊을 때도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많이 쓰는 봉합사가 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일론 계열이나 뭐 다필론 같은, 그것도 모노필라멘트이기 때문에 나일론 계열인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실크로 했을 때 타잉하고 난 다음에 탁 자를 때보다 나일론이나 다필론 같은 모노필라멘트를 자를 때 한 1, 2mm 조금 길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래요? 실크는 이제 봉합사 중에 멀티 필라멘트, 그러니까 한 가닥이 아니라 우리가 옷이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돼 있는 것처럼 실크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실크 비단이잖아요. 그죠? 비단이 이제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얇은 가닥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실이니까 네.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네. 타잉이 잘 돼요. 네. 잘 이렇게 묶을 때 잘 묶어져. 그래서 마찰력이 꼬다리를 세겠다. 마찰이 크기 때문에 꼬다리를 짧게 잘라도 잘 안 풀려. 근데 네. 이제 나일론이나 다필론 같은 수술할 때 많이 쓰는 봉합사는 그게 이제 모노필라멘트 하나로 된 거기 때문에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타잉을 한 다음에 잘못하면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물론 저는 잘 꼬매서 안 풀어지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실크가 아마 타잉 하는 데서 한 2, 3mm 정도 수준에서 자른다면 이제 나일론이나 다필론 같은 모노필라멘트 봉합사는 조금 1, 2mm 더 길게 해서 3, 4mm 정도에서 커팅해 주는 게 그게 좋습니다. 네. 이제 뭐 만약에 입사한 지 뭐 한 달, 두 달 미만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잘 이제 뭐 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언니들이나부터 이렇게 얘기 받은 게 없으면 솔직하게 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냥 사실 저가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라서 그런 환자분이 뭐 여쭤보시는 거에 대해서 딱 맞는 대답을 사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질문 하시는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원장님 오시면 제가 여쭤볼 테니까 원장님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쌤이 1년 차인데 나한테 그렇게 뭐 원장님 뭐 환자분이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좋은지 뭐 금이 좋은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걸 환자분한테 얘기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걸 옆에서 들을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니쌤이 물어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내가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병원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제니쌤, 제니가 있는 그 블랙핑크의 멤버 누구야? 제니쌤, 제니쌤, 지수쌤, 로제쌤, 또 한 명 누구지? 태국에? 누구 어쨌든 리사. 리사쌤 뭐 여러 쌤한테 물어봐도 사실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 사실 맞아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그런 병원의 신뢰성이 깨지죠. 신뢰성이 없고 혼란스럽게 되니까 신뢰가 네.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조금 병원을 이제 매뉴얼이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매뉴얼을 만들면 되게 좋고, 나는 사실 옛날에 개원했을 때 매뉴얼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야지 직원들이 바뀌고 뭐 이렇게 들락날락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무슨 전래동화처럼 언니한테 입에서 입으로 배우고 하는 건 나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변질되잖아요 사실은. 네. 마치 옛날에 우리 무슨 여기 그걸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족 오락관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 쳐서 이야기하고 뭐 하고 또 탁탁 쳐서 이야기하면 우리 되게 맨 마지막에 처음이랑 딴 얘기 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되게 변질되는 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없애려면 이제 누가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면 되게 좋고, 그래서 네. 나는 그랬어요. 그런 거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주제를 정해주고,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레진에 대한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만들어 오면은 그걸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수정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병원 레진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다 공유하고 새로운 신입 직원이 오면 공유하고 해서 이렇게 병원 체계를 잡아나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떤 환자분이 자주 물어보는 Q&A, FAQ 같은 걸 해가지고 병원의 그런 이제 대답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있으면 되게 이쁨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FAQ 이런 거 만들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직원들이 잘 안 지켜줘요. 특히 맞아. 경력 있는 직원들은 또 자기가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 또 하나 내가 물론 여기 신입 미생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걸 보지만 네. 그 경력이 있는 친구들 중에 약간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 뭐 그건 위생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치과의사도 좀 그렇거든요. 경력이 좀 짧은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게 치약의 전부인 줄 알고. 네, 맞아요. 책 한 권 읽고 그게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 병원에서 어떻게 한 거, 이게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긴 이렇게 하지? 여기 왜 이상하게 하지? 그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맞아. 그럼 그러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럼 나오지 말아야 된다. 맞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물론 일반인들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한 거는 되게 극히 일부분일 수 사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이 알면 알수록 되게 겸손해지게 되거든요.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아. 내가 오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겸손할 필요는 있고 병원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인상체대 가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뭐 엔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전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 이상하네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전에 저렇게 했던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구나. 이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약간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고 요 방법도 있고 요렇게 또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빠르게 습득하는 게 더 좋아요. 맞아요. 전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절대 내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거기 계셔야 된다. 네. 되게 치과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건방진 네,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직업에 귀천도 없고 뭐 RME도 없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보면은 약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로는 직원 선생님들보다 약간 연배도 조금 사실 있고 그죠? 공부도 더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역할도 하면서 사실 보스잖아요. 보스. 네. 직장 내 그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법적으로도 치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맞아 그 행동하게 돼 있는 치과 건데 그래서 뭐 그걸 너무 RM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라 하는 일을 존중해 주긴 존중해 주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끔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근데 그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고 물론 치과 선생님도 약간 틀릴 수가 있긴 있어요. 다 전지전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대체로는 이 분야에서 더 깊고 넓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존중하면 만약에 뭐 물어보거나 하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막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환자 진료가 끝난 다음에 뭐 조심스럽게 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게 기특하게 생각해서 되게 그거 궁금하면 일로 와봐요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되게 또 가르쳐주는 거 좋아할 거예요. 대체로 선생님들은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다르고 다르다고 쌤 저는 저렇게 했는데 쌤 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심지어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실장님이 어떤 실장님이 원장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그래서 그 원장님이 진짜 완전 열받았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게 사실 우리가 그 뭐 아까 말했듯이 요새 뭐 갑질하고 뭐 갑을 관계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해보면은 사장님은 되게 높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질을 해서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그게 일적으로 정당한 지시나 정당한 어떤 사항이면 그걸 따라주는 게 맞고 그게 싫으면 본인이 나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본인이 치과 차리든지. 근데 실제로 차려보면 그거 마음대로 안 된다. 맞아요. 그것도 안 된다. 안 되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지나가는 말로 이제 역지사지 한번 해보고 본인이 이제 그 뭐야 작은 사업체 같은 거 차려가지고 알바생들 쓴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속 호파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존중이 좀 필요하고, 아 맞아,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연인도 마찬가지고